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에 하시고 싶으신 모든 일 잘 되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또 간에 평안하십시오. 오늘은 민만기 TV 아파트 배웅은 제5편 아파트의 3권 분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 아파트의 3권 분립이 무엇이냐고요? 그렇죠. 국가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있고 그 3권이 잘 분리되어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아파트의 3권,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 외부 감사 제도가 아파트의 3권이 아닐까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이고 관리 주체는 국가의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감사 제도라고. 그러하다면은 아파트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운영되어야 하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가 잘 협조적으로 운영되는가? 외부 감사 제도와 내부 감사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지난 2편에서는 감사 제도, 3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4편에서는 관리 주체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잘 융합되어 관리되는지 여부가 입주자민들을 위한 아파트 관리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간의 관계를 볼까요? 소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라 할까? 어쩌면 요즘의 한국 국회와 행정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주체 간에 너무나 불합리한 것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아파트의 살림살이를 집행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을 대신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항을 의결하고 그 집행의 결산을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사실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지나치게 관리 주체의 고유 업무를 관여하고 나아가 인사권까지 침해해야 하는, 또는 관리 주체가 외부 업자와의 불합리한 유착 관계를 입주자 대표에까지 확대 조장하는, 공동제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집행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유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두 번째는 주민 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 취득, 이 어디진 임대를 제외한 겁니다. 또 보험 계약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런 사업. 자, 두 번째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집행을 직접 하는 것은 첫째,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둘째, 건설회사인 사업 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는 공사. 이 두 가지. 그런가 하면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그 집행을 하는 것은 역시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두 번째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엄격히 법으로 그 역할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초월하여 상대의 역할에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가 관리 주체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리가 자치관리인지 아니면 위탁관리인지에 따라 그 입장도 다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을 입주자 대표에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위탁관리 회사만을 선정하면 되는데 위탁관리 회사의 소속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인사관계까지 동별 대표들이 관여하려는 그런 불협화음을 보기도 합니다. 더구나 관리 주체가 법령에 따라 선임한 경비회사의 직원인 경비에게 동별 대표가 폭언을 하고 마치 자기 개인 직원인 양 착각해서 심부름을 시키고 또 구타를 하는 사례.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개인의 부탁을 안 들어준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나아가 교체해달라고 위탁관리회사에 엄포를 놓는 사례. 반대로 관리사무소장이 업자와 공모를 해서 단가를 불풀린 가격이 통과되도록 동별 대표를 유인하는 사례. 실제 발생했던 사례들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일찍이 검토한 사례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기 개인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억압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을 담보로 해서 2억 원을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나 결국 갚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밝혀진 어린이집 운영권을 놓고 전문 브로커가 2억 2천만 원의 로비 자금으로 관리사무소장과 동별 대표들을 유혹하여 입찰 과정에서 채점을 유리하게 해야 낙찰을 받았으나 후에 그 사실이 불거져 형사처벌을 받으니 외부 회계감사에 있어 한 예를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를 업무를 맡은 회계사 사무소 실장을 고소하려 했으나 동별 대표들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덮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회계사무소 실장은 회계 문제가 많은데 500만 원을 주면은 무마해 주겠다고 소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실장이 동별 대표들을 구워 삶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대로 관리소장 자리를 보존하려면 동별 대표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97조에 의하면은 상기 사례와 같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동별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정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별 대표가 다시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될 수 없게 해야 된다.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영원히 동별 대표를 맡을 수 없게 해야 된다. 벌금과 과태료를 현재보다 더 인상하여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비리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많이 주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의 진행 과정을 케이블 TV로 생중계해서 전 입주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회계 자료를 5년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영구 보존해서 훗날
부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닥터를 운영하여 컨설팅을 합니다.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 감독관을 편성하여 공사 작업을 감독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동별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은 각자 입주자 등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개인의 사명과 명예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또한 감사제도,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6편은 아파트의 감독기관입니다. 기와의 의견과 질문 010-8636-4405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파트 병원 원장 민만기였습니다.